중국도 진작부터 히토류가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일본이나 미국 등과 갈등이 생겼을 때 위협용으로 잘 활용하던 카드였죠. 2010년에 중국과 일본이 랴오이다오, 일본명 센카쿠 열도를 가지고 분쟁을 벌였을 때 중국이 히토류 카드를 들고 나와 일본이 깨갱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본격화하던 지난 2019년에도 시진핑 국가주석이 히토류 공장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었죠. 중국이 전 세계 히토류 생산의 85%를 차지한다는 점을 부각해 미국을 압박하려는 행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위협이 아니라 진짜 무기가 되어가고 있는 듯 보여집니다. 중국 정부는 이 밖에도 희소금속이라 불리우는 리튬, 마그네슘, 코발트, 망간 등의 자원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에 들어간 모습인데요. 문제는 얘네들 없이는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이런 거 하나도 못 만든다는 거죠. 왜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우는데 피는 항상 우리나라가 뭐냐고. 요소수 대란이 벌어지고 난 후에 우리 정부는 경제 안보 핵심 품목 태스크포스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4천여 개의 핵심 품목 중에 중국 의존도가 과도하다고 정부가 구체적으로 거론한 품목은 마그네슘, 네오디뮴, 수산화 리튬 등입니다. 우리나라는 모두 80% 이상 의존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공급이 중단되면 우리나라의 배터리와 전기차 산업은 치명타를 입게 되죠. 특히 배터리의 경우는 중국 배터리 업체와 우리나라가 직접적인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배터리 소재의 대부분은 우리나라 자급률이 제로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원자재의 목을 죄기 시작하면 전기차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정적이고 저렴한 원료 수급이 가능한 중국 배터리 업체와 함께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나라가 요소 부족 사태로 대란이 일어났던 지난 11월 유럽에서는 실제로 마그네슘 부족 사태가 있었는데요. 중국의 전력위기로 알루미늄 합금 첨가제인 마그네슘 생산을 40% 감산했기 때문입니다. 알루미늄 합금은 변속기와 핸들 조작을 바퀴에 전달하는 스티어링 칼럼, 좌석 프레임, 연료 탱크 커버까지 모든 자동차 부품에 쓰이는데요. 마그네슘은 그 알루미늄 합금의 강도를 높이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원재료죠. 이쯤 되면 우리나라가 미국 편을 들어 중국을 때리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생존을 위해서라도 전략 문제에 대한 공급망 관리는 꼭 해야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태생적으로 자원 빈국입니다. 자원이 하도 없다 보니 지난 산업화 시대에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께서 어떻게든 먹고 살겠다고 무역 입국을 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 중국에서 저렴한 원자재를 사다가 가공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것이 우리나라 산업의 특징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 원자재 공급이 틀어막히는 형국입니다. 공급망 싸움에서 중국 천수답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우리는 이미 얻었습니다. 그렇다고 주요 산업의 핵심 소재의 중국 의존도가 80%가 넘는데 중국을 손절한다는 것도 비현실적인 전략이겠죠. 우리는 운명적으로 결코 그 누구의 편이 되어서도 또 누구의 적이 되어서도 안 되는 위치에 있나 봅니다.